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7분입니다. 네, 저는 오늘 대법원장님 여기 국감 시작쯤에 계셨는데 이 똑같은 사건도 현장에 우리가 있었는데 박지원 의원님 발언을 듣고 이렇게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에 제가 놀랐습니다. 뭐냐? 지금 대법원장은 오늘 참석한 것은 관례적으로 국정감사 때 항상 참석할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어떤 관례적으로 했던 그런 인사였고, 그리고 또 증인 요구에 대해서 불출석 의견서도 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고 의견서입니다. 그것은 증인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까 위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참고인으로서 법사에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참고인으로 그러면 하겠다는 본인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혀놓고 계속 일방적으로 질의를 했고 본인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 보통은 이석을 허가를 합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난감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의 의미를 박지원 의원님이 이 법사위의 국정감사 때 의례적으로 출석하는 그거 이상의 의미를 부여를 하셨어요. 어디 처장님, 오늘 이 대법원장님이 여기 오신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인으로서는 불출석하시고 다만 국회에 대한 예우 존중 차원에서 국정감사 때 늘 의례적으로 해왔던 이제 인사 말씀 그리고 마지막 모두 마무리 말씀을 위해서 출석하셨고 또 출석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오늘은 성격이 분명합니다. 증인으로서 나오신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처장님, 죄인은 처벌돼야 되죠. 예. 그렇죠. 근데 만약 그 피고인이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99% 국민의 동의를 받아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법 앞에는 모든 사람 평등합니다. 네. 자, 보세요. 그 PT 띄워주세요. 아까 박준태 의원님도 했지만 똑같은 건데요. 네. 대선 때 대선에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가 63.9%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선 개입입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도 이제 다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 84조 이제 해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자체요. 아, 예.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결국에는 이제 전화 판결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치열하게 나뉘는 지점이 다수 의견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러면 선고를 할 거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 거냐, 아니면 대선 후에 할 거냐 이 세 가지 옵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다수 대법관님들은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지점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기적인 선택하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이제 소수 의견 대법관님들은 이제 숙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달리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혼란을 종식하고 빨리 신중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PD 쪄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재판이 지금 5개가 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추정됐어요. 추정됐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때 엄청난 압박이 심했어요. 5월 15일 날 고등법원에서 재판기일 정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운 거예요. 그걸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선제적 복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였습니까? 지금 보세요. 대법원장 지금 막 사퇴하라. 대선 개입했다. 뭐 청문회 나와라. 또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라. 이 수모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지점에서 법원에서 재판 속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구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여론에 대해서도 이제 여론이 이제 그 재판 교섭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여론이 있다는 말씀하셨지만 법은 여론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법의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다만 84조 해석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정의도로 나온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다른 견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재판 사항이라서 그 각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들이 결정하신 걸로 저희들은 믿고 그 부분은 좀 존중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개별 재판부의 의사에 맡기겠다 그겁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추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잖아요. 나는 그건 굉장히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재판 길 속행하고 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지금 이제 대법관 증언한다고 합니다. 대법관 증언. 그럼 증언하면은 그 대법관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법관의 그 심리 구조가 이쪽에 유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항소를 제한해야 된다. 1심에서 무죄 나온 거 검찰 항소 95% 헛고생 항소 제한해야 된다. 그런데 하급심에서 무죄 난 게 상급심에서 통째로 뒤집히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심제를 하겠다. 그리고 또 뭐 검찰청 지금 폐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보니까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결국 목표는 한 가지예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 사법 체계가 한 사람의 이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법 체계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잠깐 나와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참고인으로 네. 아시고 네.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한 번만 더 다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폐지가 되고 그냥 그 개편이 되는데 이게 과연 불법 질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네. 이게 객관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법조인으로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어떤 법 개정의 의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헌법 84조의 소추의 개념의 해석,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깜빡했습니다만은 사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의 소추는 수사와 기소를 합한 개념입니다. 소추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으로 사법기능 분리 원칙이 시작되면서 소추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해석된 것으로 나온 것으로서 소추가 수사와 기소를 의미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프랑스 헌법의 입법 내에 있어서도 명백합니다. 두 번째,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증언이 독재 정치에 악용됐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남미와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 내지는 헌법재판관들을 늘려서 자기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람들을 임명해서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헌재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은 실증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에도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을 때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지만은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고 있던 집권 민주당이 반대해서 좌절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심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4심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적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신속하게 분쟁이 종식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헌법 질서이고 사법 질서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4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7분입니다.